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라마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론적인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작가를 지망한다든지 방송 작가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소설을 생각한다든지 문학적 어떤 그런 문학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스토리텔링이 진행돼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플롯이 엮여져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뭐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를 이 연극적 어떤 이론 수업이 잘 말해줄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배워서 뭐 작가에 대한 어떤 지침서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것 더하기 이런 수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 드라마 수업을 사실 좋아하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에서 연극을 많이 했어요. 뭐 당연히 크리스마스 때 모여서 연극하면 아이들하고 뭐 어울려서 공연을 하고 이런 것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교회 아이들한테 교사가 돼갖고 연극을 가르쳐주고 연극을 공연시키는 그런 또 역할을 꽤 했습니다.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런지 내가 이제 다른 대학에서 처음으로 드라마 수업을 맡았을 때 충남대 오기 전에 원어 연극을 과감하게 공연을 했어요.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Our Town이라는 이번에 우리가 읽을 그 책을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그 공연이 말도 못하게 큰 성공을 거뒀어요. 이제 뭐 저쪽 천안 인근에 있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뭐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인 혜택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들지만 홍보를 잘해갖고 정말 몇백 명이 두 번 공연을 했는데 자리를 그 큰 강당을 꽉꽉 채워갖고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아이들도 잘했고 내용이 너무 좋고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뭐 하여튼 큰 그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내가 연극을 공연하면서 이제 이론적인 건 내가 드라마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영화 감독을 한다든지 연극 연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연극을 해온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한 거죠. 무대 위에서 어떻게 블락킹,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연기를 하고 이런 것을 어떤 개념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소통하면서 연극을 하나의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좋았어요. 그게 기초가 돼갖고 충남대에 와서도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 공연을 계속했어요. 그건 언제 공연을 했냐면 내 수업 시간에, 셰익스피어 수업 시간에. 셰익스피어 수업 시간에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을 번갈아 가면서 한 4번 정도 공연을 했어요. 해갖고 뭐 학생들에게는 생애 최고의 그 대학의 추억을 갖게 만들었죠. 학생들은 뭐 아마 죽어도 잊지 못할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연극 공연을 하면서 한 학기 동안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그 공연을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그 우정도 쌓고 뭐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이 들어서 이건 뭐 이런 경험이 세상에 대학생활 하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 외에는. 뭐 차차 또 얘기하겠지만 연극 한 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연극이 얼마나 멋진 수업인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조그맣게 내 클래스, 내 수업에서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너희 조는 1막, 너희 조는 2막, 3막 나눠서 이렇게 연습 삼아 원어 공연을 하게 됐다가 나중에는 정식으로 우리 문헌강당에 가서 공연도 하고 또 정심화 홀에 가서까지도 공연을 할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들 했었죠. 그리고 끝내는 이제 대전시에서 매년 여는 윈터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는데 윈터 페스티벌에 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아울타운을 공연을 했어요. 그 대전 예술전당에서 그 정도로 그 연극 공연을 꾸준히 하다가 이제 뭐 학생들도 이런 어떤 공연에 흥미를 잃고 나 자신도 또 너무 힘드니까 귀찮아져서 안 하게 되고 하다가 이렇게 공연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이런 수업을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나는 아마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물었을 거예요. 자, 우리 공연을 할까요? 이론 수업을 책을 읽는 수업으로 할까요? 나는 아까 공연했다는 그 공연도 다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한 겁니다. 첫 시간에 우리 이 수업을 공연으로 갈까요? 아니면 책을 읽는 걸로 갈까요? 책을 읽으면 시험도 많이 봐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연극을 하면 시험도 없고 한 학기 내내 연극 연습만 합니다. 애들이 연극 연습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공연으로 나간 거고 내가 강제적으로 내가 원한다고 나도 귀찮아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연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학생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내가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거지. 뭐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수업도 대면 수업이었다면 여러분한테 물었을 거예요. 공연할 거야? 책을 읽을 거야? 그래서 공연하기로 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인원으로 공연하기 딱 좋아요. 절반은 스태프로 하고 절반은 등장인물들로 해갖고 한 학기 동안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는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앉아서 수업을 합니다. 그것도 드라마 수업을. 그래서 무대 위에서 이 학생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이론을 읽으면서 또 다른 것을 느꼈어요. 아, 이런 이론이 사실 있구나. 드라마 자체의 어떤 전문성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살아온 어떤 경험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부대끼면서 좋은 연극을 만들 수 있었구나. 근데 그 배경에는 다 이런 연극의 어떤 요소들, 연극의 중요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론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론을 알게 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가를 지망할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연극 공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할 수 없이 듣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집중하면 아주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교재 다음 얘기를 보면 The three conventional categories of drama. 드라마의 전통적인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 다 아는 거죠. 트래지디. 이것은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는 게 트래지디예요. 그리고 트래지디의 원래 개념은 높고 신분이 높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것을 비극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길거리에서 그 홈리스 한 사람이 죽는 거는 비극이 아니었어요. 왕이 죽어야 비극이야. 그리고 또 높은 귀족이 죽어야 그게 비극이지 길거리에 가는 행인이 죽는 게 비극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메인 캐릭터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트래지디. 코미디는 당연히 행복하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동화책 마지막 나오는 거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들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코미디예요. 근데
대부분의 코미디는 뭐로 끝나냐? 특히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다 결혼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continuation of life and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근데 코미디라 그래갖고 뭐 맨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갈등과 어려움과 복잡한 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다 웃음으로 해결되는 거. 그러면서 인생은 계속되는 거. 비극은 뭐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 비극으로 끝나면 더 이상 없잖아요. 삶이.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비극.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건데 코미디는 그냥 즐겁고 경쾌하게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묘한 묘미를 느끼면서 나중에 계속 행복하게 사는 삶의 어떤 연속, 갈등이 풀어지는 어떤 해소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장르가 코미디고 트래직 코미디라는 게 있죠. 이것은 뭐 당연히 행복한 것도 있고 비극적인 것도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story's resolution can take different forms. 다른 형식, 비극이나 코미디와 다른 형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audience usually experiences the play as a positive statement and affirmation of life. 독자들, 관객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그 트래직 코미디를 보고 나면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 확신, 뭐 이런 긍정,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다. 트래직 코미디의 하나의 예로 보면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을 트래직 코미디라고 하죠.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거의 뭐 그 주인공이 죽기 직전까지 가잖아요. 엄청난 막 갈등과 막 어려움이 클라이막스 같이 막 몰려오는데 그게 한 방에 해결이 팍 되고 마지막에는 즐거운 파티, 즐거운 음악과 잔치만이 벌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 트래직 코미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크 코미디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블랙 코미디라고 하죠. 블랙 코미디. 냉소적인 웃음을 주는 거예요. 사회를 비판하고 인간의 약점을 비판하면서 웃긴 웃는데 씁쓸한 웃음을 쉽게 만드는. 사도닉 유머라고 사도닉, sarcastic, 풍자적이고 날카로운 유머. 그래서 이것은 frightening glimpse of the futility of life. 인생의 어떤 허무함, futility. 인생이 정말 이렇게 덧없다는 것. 그런 모습들의 무시무시한 모습들을 냉소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크 코미디라고 합니다. 영화도 많죠. 다크 코미디가. 그다음에 farce라는 게 있는데 farce는 프랑스에서 나온 거죠.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익살극을 말합니다. 익살극. 웃기는 거. 광대들이 나와서 몸개그를 하고 막 때리고 치고받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코미디 뭐 TV에 나오는 코미디도 다 몸개그죠. 막 때리고 뭐 밀어 제끼고 뭐 넘어지고 이러는 걸 웃기는 걸로 여겼어요. 그런 식으로 좀 과장되거나 exaggerated, 그다음에 improbable, 있을 수 없는 어떤 상황. 그다음에 slapstick action, slapstick 하면 작대기로 막 때리는 거야. 광대가 나와서 작대기로 때리면서 웃기려고 하고 이런 식의 쇼트, 짧은 farce를 말합니다. 주로 이것은 장중한 비극의 연극과 연극 사이에 짧게 공연되는 감막극으로 많이 등장하죠. farce 하나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광대극처럼 그냥 심각한 연극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하나 중간에 삽입해서 넣는 식으로 셰익스피어는 그런 걸 잘했죠. 그런 farc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드라마에 요소가 나옵니다. plot, the structuring of the events in a play. 스토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플롯이 있어야 되고 그 플롯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연극 자체를 구조 짜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짜 나가는 거야. 이야기를 다 이어져야지. 단편적으로 끊어지면 그건 플롯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연결돼 갖고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거야. exposition, 전개가 필요하죠. rising action, 점점점 긴장이 올라가죠. complicate, 복잡한 게 나오고 climax, turning point, 뭔가 계기가 되는 turning point. falling action, 마지막에 결말에 가서 이제 디나우망, resolution or 디나우망이라고 하는 그 다음 말이 이제 그런 뜻이고, conflict, suspense가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플롯 다음에는 characterization, 인물이 있어야 되죠. presentation of characters who play either major or minor roles in the action. 연기에서 주인공의 역할 아니면 조연의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을 보여주는 것을 characterization이라고 해요. characterization, 인물화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motivate the action or the plot, 어떤 행동을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거야. 이런 여러분 물리같이 운동의 법칙에서 뭐 밀면 밀려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행동이 그 다음 행동을 이어지게 만들면서 계속 어떤 연결고리가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캐릭터라는 뜻이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라운드 캐릭터가 있고 플랫 캐릭터가 있고 스테이트 캐릭터, 다이내믹, 프로타고니스트, 엔타고니스트. 이건 인물의 성격, 어떤 인물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인물은 저런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건데 다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이얼로그. 당연하죠. 대화가 있어야죠. The exchange of words between the characters in a play. 플레이 속에서 등장인물들 간에 주고받는 이야기, 말. 그래서 이제 function, 다이얼로그의 function은 뭐냐면 advance the plot, 플롯을 계속 진행시켜. 또 establish the setting, 어떤 배경을 구성하죠. 이러이러한 말을 해갖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배경을 알게 되죠.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지 배경을 알게 되죠. 또 reveal character, 어떤 사람인지 또 보여줘. 어떤 등장인물은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모든 악을 동원해서 저놈을 파멸시킬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죠. 그다음에 모놀로그. 이것은 여러분들 모놀로그하고 뭐 솔릴로퀴하고 뭐 다 거의 마찬가지 뜻인데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모놀로그라고 하면 혼자 무대 위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독백하고는 좀 다르죠. 1인극이라는 뜻이 1인극, 모놀로그. 1인극. Words meant to be spoken by one actor. 한 연기자에 의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대화를 모놀로그라고 하고, soliloquies라고 하면 이것은 다른 배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배우만 딱 무대 위에 남아서 혼자 독백을 하는 거야. soliloquy. 여기서 한 번쯤은 또 aside라는 게 있죠. aside라고 하면 이렇게 써요. 자, 여러분들 교재가 있었으니까 뭐 여러분들 읽는데 어려움은 없었죠. aside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말로 방백이라고 하죠. 방백이라고 합니다. 옆에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 있는데도 관객들에게만 알게 혼자 말하는 거, 이거 방백이라고, aside. 근데 솔릴로퀴는 무대 위에 아무도 없고 혼자 남아서 하는 이야기.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징이라는 게 스테이징. 그래서 이제 무대를 만드는 거죠. Physical spectacle, a play presents to the audience in a performance by the actors. 연기자들에 의해서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물리적
그 장면들, 스펙터클, 장면, 보여지는 장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 스테이징에는 또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엘리먼트. 엘리먼트는 물건들을 말해요. 스테이지 세트, 세팅이 있어야죠. different props, prop도 소품을 말해요. 소품. 소품이라는 뜻이야. 소품. 작은 물건들. 그다음에 costumes used by the actors. 그다음에 their movement on stage. 무대 위에서의 어떤 움직임. The lighting and sound effects.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런 그 효과를 내는 것. 이런 어떤 요소들이 스테이징에 요소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in most productions, the director has a vision of the play that he or she can communicate to the actors and the set, costume and light designers. 대부분의 그 프로덕션, 연극 그 공연에서는 감독이 연극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가 액터들에게 이렇게라 저렇게라 지시 또한 내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세팅을 하고 또 옷을 입으라고 하고 또 조명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식의 모든 지시를 갖고 있고 그런 지시를 내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락킹 하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블락킹. 아까 얘기한 거죠. 블락킹 하면 연기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어떻게 교체되고 한 발짝 걸어가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멀어진다든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떻게 동선을 만들어내느냐. 우리말로 하면 동선이라고 말하면 딱 좋네요. 동선. 동선을 만들어내는 게 블락킹이에요. 뭐 하는 동안? During the delivery of the dialogue. 다이얼로그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무대 위에서의 움직임을 다 짜놓는 거야. 이렇게 짜야 돼. 이거 안 짜놓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죠. 반드시 짜고 하는 거야. 블락킹. 그다음에 스테이지 비즈니스라고 하면 액터의 non-verbal gestures. 액터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눈짓을 한다든지 손짓을 한다든지 뭐 하는 어떤 다른 말로 하지 않는 제스처를 스테이지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theme이 있어야죠. theme은 이제 주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underlying meaning of a dramatic work. 그 작품에 담겨진 의미. 작품의 밑에 깔려있는 의미. suggested through the dialogue spoken by the characters as they move through the action of the play. 그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말을 되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암시되고 제시되는 연극의 주체. 뭐 하면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느냐? 액션을 하면서. 액션을 하면서 하는 말을 통하여 연극의 어떤 의미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소설은 작가의 생각을 쭉 적어요. 길게. 소설의 어떤 의미까지 다 작가가 설명할 수 있어. 소설은. 그런데 다 연극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가지고 주제를 말할 수밖에 없어.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theme must also take into account the overall effect of the different elements of drama. 주제 자체도 또 다른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모든 연극의 요소의 어떤 효과를 전반적으로 전부 다 고려하면서 주제도 삼아야 된다. Including the way we imagine the play staged in a theater. 우리가 상상하면서 어떻게 무대 위에서 저 연극이 연출될까? 어떻게 연극이 만들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제가 그런 연극의 각종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앞에 우리가 좀 얘기한 연극의 요소들. Awareness of the genre of a play can also help you to express its theme. 그 다음에 플레이의 장르, 이게 비극이냐, 희극이냐, 뭐 트래지 코미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크 코미디냐 이런 것의 장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한 이건 무슨 주제가 되겠구나 라고 도와줄 수,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트래지디의
주제가 될 수 있죠. 비극이라는 거. 그래서 brings us knowledge or enlightenment about the right way of living in the world.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옳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에는 어떤 비극적 결함이 항상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비극적 결함을 가진 걸 보고 우리는 안 그래야지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페이소스, 여러분 페이소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연민의 정, 연민을 나타내는 어떤 그 힘, 비애라든지 페이소스라고 하는 거. Arouses our feelings of sadness, sympathy, identification, and even fear. 슬픔, 동정, 어떤 동병상련, identification, 그다음에 또한 공포까지 일으키는 어떤 것을 페이소스라고. 다크 코미디 or theater of the absurd. 이거 뭐 좀 이상한 걸 말하죠. 다크 코미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블랙 코미디 얘기는 아까 쭉 한 거고, absurd 하면 이제 부조리극이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해요. 뭐 Waiting for Godot라는 작품을 보면 absurd한 연극이야. 뭔가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연극도 있다는 거. 코미디는 또 코미디 있고, 코미디는 또 근데 로맨틱 코미디가 있고, 코미디 오브 매너스가 있다. 코미디 오브 매너스. 여기 짧게 한다 그랬는데 시간이 자꾸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하고 이렇게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 전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코미디는 로맨틱 코미디. 이것은 당연히 사랑이 낀 사랑과 관련된 코미디를 말하죠. 또 human eccentricity, 인간이 좀 이상한 면도 있어. 그런 것을 보여준 게 comedy of manners. 이것은 이제 풍자극, 풍속극이라고 해요. 풍속극.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규범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장난도 치고 조롱도 하고 하는 연극을 comedy of manners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는 굉장히 위선적인 시대가 있죠. 빅토리아 시대 같은 시대, 그 위선적인 시대의 인간의 잘못된 점들을 이런 코미디 오브 매너스는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 앞에. 그러면서 인간의 참 모습, 추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알게 깨닫게 해주는 거. 코미디 오브 매너스. 그다음에 didactic plays 하면 이것은 당연히 도덕극이죠.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realistic drama, 이거는 이제 현실극인데 이것은 진짜 일부러 막 사랑을 만들고 일부러 뭐 꾸미고 억지로 이런 비현실적인 것을 끄집어내고 만들어내는 거하고 반대되는 연극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진짜 그런 것을 대체하는 연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반영하고 그다음에 또 과장도 없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적인 드라마를 realistic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연극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니다.